넌 말이 많아서 문제야 라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반대로 너무 말이 없어서 답답하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친구들 모임에서 유난히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마디도 안 하고 조용히 웃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말이 많은 사람이 꼭 행복하지도 않고 말이 적은 사람이 꼭 편안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말 습관이 내 인생의 품격을 만들고 인간관계의 무게까지 바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인생 리셋 상담소에서는 말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말의 태도와 질이 행복을 좌우한다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내 말 습관 때문에 관계가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말이 많은 사람들. 그들은 어떤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은 대체로 분위기를 이끄는 역할을 자주 맡죠. 회식 자리에서 먼저 농담을 던지고 모임에서 공백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감정을 잘 풀어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에 쌓아두지 않고 밖으로 해소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늘 활발하고 주위에 사람들이 잘 모입니다. 저 사람 덕분에 모임이 즐겁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넓어지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말이 많다 보면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말까지 하게 됩니다. 상대가 듣기 싫은 말이나 경솔한 표현으로 오해를 사기도 하죠. 또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저 사람은 진중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잉 자기 노출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말이 많아서 가깝게 느껴지는 만큼 피곤하게 느끼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55세 이모 씨는 모임에서 늘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에서는 가족들이 아빠는 너무 시끄럽다, 중요한 얘기는 진지하게 못한다는 불만을 토로했죠. 바깥에서는 인기 있지만 가까운 관계에서는 오히려 피로를 주게 된 겁니다. 즉, 말이 많은 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말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은 대체로 조용하고 신중합니다. 필요할 때만 말하고 불필요한 말을 아끼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 차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실수를 줄입니다. 불필요한 말로 갈등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신뢰를 얻는 경우가 많죠. 또 말을 아끼는 대신 귀를 잘 열어둡니다. 경청의 태도는 상대방에게 큰 안정감을 주고 중요한 순간엔 묵직한 한마디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다 보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답답하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오히려 오해가 쌓이고 정작 힘들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고립이라고 부릅니다. 말을 적게 한다는 이유로 관계에서 멀어지거나 자신도 모르게 외로움을 키워가는 거죠. 예를 들어 57세 김모 씨는 평소 말수가 적어 가족들에게 무뚝뚝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는 괜히 말해서 다툴까봐 차라리 침묵을 선택했지만 아내와 아이들은 점점 서운함을 쌓아갔습니다. 결국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즉, 말이 적은 건 차분함과 신중함이라는 강점이 되지만 동시에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관계가 좋을까요? 말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신뢰를 얻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결정짓는 건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질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관계에서 대화의 질이 행복과 직결된다고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75년 장기 연구에서도 삶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인은 관계의 깊이였다고 밝혔습니다. 즉, 대화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을 담아 나누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말을 많이 하더라도 공허하면 오히려 외로움이 커집니다. 반면 말을 적게 하더라도 진심이 담겨 있으면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적절한 타이밍, 진심 어린 태도, 상대에 맞는 언어입니다. 지금부터는 행복한 대화를 위한 실천법 4가지 알려드릴게요. 1. 말하기보다 경청 먼저 하기.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는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사실 관계를 바꾸는 힘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신뢰감이 크게 높아진다고 밝혀졌습니다. 50대 직장인 이모 씨는 퇴직 후 아내와 자주 다투었습니다. 늘 자신의 생각을 먼저 말했는데 어느 날 상담을 받고 그냥 들어주기를 연습하기 시작했죠. 아내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자 아내는 당신이 요즘 달라졌어라며 대화가 편안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무뚝뚝함 대신 짧고 따뜻한 말 건네기. 말이 적다는 건 나쁘지 않지만 아예 표현을 안 하면 사랑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꼭 긴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같은 짧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족과 관계를 달라지게 합니다. 평생 무뚝뚝하게 살아온 60대 아버지가 매일 저녁 아내에게 수고했어 한마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딸이 우리 집 분위기가 밝아졌다고 말했죠. 3. 분노의 말은 멈추고 감사의 말 늘리기. 중년이 되면 사소한 말이 더 큰 상처가 됩니다. 화가 날 땐 지금은 멈춤을 선택하고 대신 감사 표현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왜 이렇게 못하니? 대신 그래도 늘 신경 써줘서 고마워. 비난은 순간이지만 감사는 오래 남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은 인생 최고의 조언 가운데 하나로 멘토였던 톰 머피의 말을 떠올립니다. 머피는 버핏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런, 누군가에게 지옥으로 꺼져라는 욕은 내일 해도 돼. 하지만 화가 났을 때 그 말을 내뱉지 마. 이 조언의 의미는 지금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 하루만 기다려보고 감정이 가라앉은 이후에도 같은 감정이 든다면 그때 말해도 늦지 않다는 조언이죠. 이 말은 감정을 조절하고 말이 행동보다 먼저 나오는 걸 멈추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입니다. 그 덕분에 버핏은 사람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지켜낼 수 있었고 이 조언을 내가 받은 최고의 조언 중 하나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4. 혼잣말보다 나눔의 말 늘리기. 혼잣말은 습관처럼 쌓이지만 주변과 나누지 않으면 관계는 단절됩니다. 내가 읽은 책의 한 구절, 오늘 본 뉴스에서 느낀 감정을 가족이나 지인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풍성해집니다. 52세 주부 김모 씨는 독서 모임에 나가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니 내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매달 독서 토론회를 주최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말 습관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나는 땡땡땡이라는 말을 줄이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땡땡이라는 말을 늘리겠습니다. 작은 다짐이 모여 내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말이 많아도 적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가, 그리고 내 인생을 따뜻하게 만드는가. 중년의 대화 습관은 결국 내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마음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곳은 인생 리셋 상담소입니다.